네, 준비된 대로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CPU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머신 레벨 프로그래밍이고 컨트롤 파트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데서 접근하고 있는 우리의 과정 위치를 보면은 CPU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이제 개념으로 보면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것은 CPU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 즉 CPU를 뭔가 다루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CPU의 내부 구조를 다 알 필요가 없고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군다나 우리는 컴파일러가 그걸 다 잘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이 레벨 프로그램 랭귀지의 어떤 부분만 더 알고 있으면 되죠. 그걸 좀 더 눈치보는. 그러면서 이제 살펴본 구체적인 내용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CPU가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CPU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특히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에서의 레지스터의 의미, 그 다음에 이 인텔 명령어 세트의 명령어의 구조, 기본적 형식, 명령어와 그리고 오퍼런드, 메모리를 참조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명령어군, 명령어 집합, 어떤 클래스로서, 클래스라기보다는 명령어의 어떤 타입으로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파일의 명령어들, 산수도를 연산하는 명령어들,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두 개는 붙여가지고 보겠습니다. 제어문, 그리고 프로시저 쭉 이런 게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결국 CPU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기계는 사람보다 훨씬 단순한 일만 합니다. 대신 지칠지를 모르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훨씬 더 간단한 단순한 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 CPU, 기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곧 여기에 있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 CPU의 설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진 입장에서. 하드웨어 엔진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하드웨어로 설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변수들 앞에서 계속 한 두어 개 봤던 예처럼 어떤 변수들을 데이터로 가져가지고 그 데이터를 값으로 옮긴다거나 값을 막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는 제어문. 이미 얘기를 해버렸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람의 논리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의 흐름을 그대로 이제 좀 기계적으로 표현한 게 되는 것이 한 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쭉 이런 덧셈하고 값을 옮기고 숫자 계산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우리 프로그램상의 구현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별도의 모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이 부분은 이 프로의 코드가 아니라 여기서 뭔가 호출했다가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처리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이것을 좀 더 하이 레벨로 막 올라가면서 요즘 프로그래머들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순간부터 OOP라는 개념도 나오고 좀 더 복잡해진 여러 가지 웹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들 또 모바일 앱에서의 모바일 플랫폼까지 다 커버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틀은 이 틀이라는 거죠. 이 틀 중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 CPU로 대표되는 것 같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프로그램의 제어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는 것이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이 그려봐서 이미 알겠지만 사람의 논리라는 것을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일, 반복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더 사람이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어문이 필요한데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동시키는 CPU에도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확인을 해가지고 yes면 이렇게, no면 이렇게 가는 이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CPU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한두 번 들어서 알겠지만 답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 못하겠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할 큰 개념이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두 줄이다. 이 두 줄을 이해하는 겁니다. 조건, 이태라기 조건 코드라는 것, 점프라는 것의 의미와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할 때는 또 반복을 하지만 앞에서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왜 이런 식의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시스템을 동작하는가 요걸 잘 좀 밑에 깔고서 저것들의 기능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은 CPU는 아주 맹목적으로 단순한 기계라는 겁니다. 그 기능이 바로 뭐냐면 메모리에서 명령 하나를 가져다가 이 명령어 지정된 걸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 CPU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각종 레지스터 값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 명령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옮기는 거 그냥 하나하나의 명령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전에 사실 거기서 설명할 건 아닌데 할 수 없이 우려상 설명해버렸던 게 함수들이 불리고 여기서 함수가 프로세스 실제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메모리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텍스트 코드 중에 메인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의 함수에서 쭉 구현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불리기도 하고 이 함수가 불리기도 하고 여기서 얘가 불리기도 하고 또 얘가 여기서 또 얘가 불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할 것처럼 하나의 함수 내에서도 그냥 여기 프로그램 함수 시작에서 끝까지 그냥 한줄 그대로 계속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이쪽 코드가 실행되기도 하고 이쪽 코드가 실행되기도 하고 또 어떤 코드가 반복돼서 실행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적어진 거는 한 번 딱 적어진 거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CPU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 가져다가 수행하고 하나 가져다 수행하고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이런 CPU가 이런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건을 나타내는 어떤 정보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음 명령어가 아니라 조건 혹은 내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이 다음에 코드가 있긴 하지만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 점프 명령어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서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구현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제형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굳이 했지만 여러분이 이거는 고개를 충분히 끄덕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예들이 이런 거죠. if에서 a라는 값이 0보다 크냐 그게 이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보고서 이 조건이 맞으면 그냥 다음 코드가 실행되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점프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때 아주 또 이제 이 두 개를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이건 역시 CPU의 기본을 계속 깔고 있습니다. CPU의 기본은 명령어 실행하고 다음 명령 실행하고 다음 명령 실행하고 그럴 때 이 CPU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레지스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상태라는 것은 다음 명령어가 뭐냐 이 정보도 이 CPU 현재 상태입니다. 똑같은 move 명령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다음 명령어가 add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다음 명령어가 subtract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다음 명령어가 move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이 프로세스 상태인 거죠.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프로그램 카운터고 매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이 명령의 직접적인 결과 또는 직접적인 인풋을 담고 있는 레지스터들도 있지만 항상 프로그램 카운터가 적절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명령을 했으면 다음 명령어가 무엇인가 다음 명령어가 즉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음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로 다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아주 딱 정해놓고 다음 명령어가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레지스터라는 건 꼭 값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카운트를 이용하고 해가지고서 이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점프 명령어가 마치 그냥 동적으로 뭔가 이 CPU를 다른 쪽으로 딱 옮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CPU한테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CPU는 계속해서 다음 명령어 하는데 어디서가 점프라는 기능을 썼다.
라고 하는 것은 점프의 기능이 각 모든 명령어들은 레지스터 값을 변경시켜서 상태를 변경시키는 건데, 특히 점프라는 명령어는 뭘 변경시키냐면 프레임 카운터 값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프 명령을 시행하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명령어를 시행하려고 보는데 프레임 카운터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바로 다음 명령어가 아닌 점프가 바꿔놓은, 여기가 100번지라면 점프를 통해서 200이라고 바꿔놨으면 101번지가 아니라 200번지에 있는, 여기 실행하고 200번지에 있는 곳으로 CPU가 명령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게 바로 CPU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잘 조합해야 되는 것이죠. if 해가지고 요만큼의 then 적이 있고 else 해서 이만큼 있고 하면은 이들 사이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점프의 위치나 조건문의 값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해요. 그게 바로 CPU가 프로그램상에서의 논리적인 흐름, 플로우 차트의 논리적 흐름의 제어에 해당하는, 제어문에 해당하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조건 코드와 점프를 이용하는 것은 인텔 CPU의 특성입니다. 다른 CPU는 정확하게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다 이와 비슷한 걸 씁니다. 예를 들자면 ARM CPU 같은 경우는 조건 코드가 명시적으로 겉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 명령어가 있긴 하지만 점프 명령어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각각의 명령어가 조건부로 실행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여기로 점프하거나 여기로 점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명령어, mov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냥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 move를 바로 실행하는데 move에는 조건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조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조건이 맞으면 move가 실행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move가 아예 실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ARM CPU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어떤 조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정 명령어가 실행되느냐, 다른 명령이 실행되느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제어문의 의미이고 CPU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제 실질적인 거는 좀 구체적인 건 인텔 CPU를 기반으로 하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인텔 CPU에 집중돼서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프로세스의 상태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구성은 좀 다르지만 역시 뭐냐, CPU의 상태라는 것은 레지스터 값들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OS에서 컨텍스트 스위치 기억납니까? 컨텍스트 스위치 할 때 컨텍스트를 바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컨텍스트를 어딘가 저장하고 이거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컨텍스트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레지스터 값들이라고 아마 OS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설명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스위치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하나의 CPU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죠. 그럴 때 이 프로세스에 이 CPU의 현재 상태를 잘 저장해 놔야지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 CPU는 마치 다른 프로세스로 스케줄 되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의 중요한 내용이 레지스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CPU 상태라는 것이 곧 이 레지스터라는 것이죠. 이게 봤으니까 8개의 범용 레지스터가 있고 2개의 값을 의미로 쓸 수 있지만 보통 스택을 의미로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이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EIP 레지스터, 그 다음에 CF, GF, SF, OF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조건의 실행, 이것들은 이제 보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EIP는 Instruction Pointer라는 뜻입니다. 스택의 포인터라고 얘기했죠. Instruction Pointer라는 건 결국 그래서 여기도 일반적으로 메모리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뭘 가리키느냐? 인스트럭션을 가리킵니다. 즉, 스택 포인터는 그 프로세스 맵에서 스택 포인터는 여기에 어디쯤에 주소를 보통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인스트럭션 포인터는 명령어, 즉 이 텍스트 영역에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앞에서 안 보였던 것처럼 이
인텔 아키텍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IP에서 값을 읽는다거나 EIP에다가 어떤 값을 무브한다거나 하는 걸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특수한 용도지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얘는 할 수는 없고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할 수 없고 여기를 가리키는데 이게 꼭 뭐였냐면은 프로그램 카운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냥 용어로서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했던 것이 인텔에서는 EIP라고 지칭합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여기서 꺼내놨을 뿐이지 이거는 어셈블리 코드상에서도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CF, GF인데 조금 또 다른 거는 크기가 더 작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작다라는 거죠. 얘가 32비트라면 얘는 1비트입니다. 그래서 캐리 플래그, 제로 플래그, 사인 플래그, 오버플로우 플래그라는 거. 우리 이제 프로그램 할 때도 플래그 변수를 가끔 선언해가지고 쓰는데 플래그라는 거의 의미는 on, off, true, false만 보통 나타내죠. 이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건 캐리 의미 대충 하죠. 제로, 사인, 부호, 오버플로우. 우리가 지난번 뭐 인티저 덧셈 할 때 오버플로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해보는 걸 연습해봤죠. 사실 CPU는 안에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 CPU가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가. CPU가 뭔가 하나 작업했습니다. 뭔가 작업을 했는데 작업 결과가 제로이냐? 그럼 얘 플레이어가 true 세팅됩니다. 작업 결과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났느냐? 오버플로우 났으면 얘가 1로 true로 세팅됩니다. 캐리는 두 개 더한 거에서 하나 올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nsigned로 계산했을 때 올림이 발생하는 연산이 있느냐? 사인은 우리 부호 비트. 그래서 의미는 이제 음수냐라는 거죠. 계산 결과 값이 사인 음수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조건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텔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ARM에도 있습니다. ARM에는 더 숨어 있어요. 물론 인텔에도 이건 숨어 있고 이걸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고 이제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건데 ARM에도 비슷하게 있지만 완전히 이제 숨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인텔에서는 한 비트씩의 플래그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산술 연산죠. 여기 정확하게 논리 연산이 아니고 산술 연산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CPU는 ALU 안에 저런 플래그 레지스터를 세팅하는 로직이 그냥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애드를 하던 곱셈을 하던 뺄셈을 하던 산술 연산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 4개의 플래그는 그 결과값에 따라가지고서 0101 세팅됩니다. 0101 세팅이 돼가지고서 마치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코드는 이렇게 작성했지만 실제 CPU는 가만히 계속 연구하는 CPU는 이런 의미를 직접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거 같은 거죠. 이거 같은 경우 A-0을 해보는 겁니다. A-0을 해가지고 이게 음수면 이게 양수면 여기 된 추가가 되는 거고 이게 음수면 음수이거나 0이면 이게 S가 되는 거겠죠. 바로 CPU는 이렇게 있으면 컴파일러가 이런 연산을 해보도록 컴파일러가 바꿉니다. 컴파일러가 바꾸고 그래서 CPU가 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CPU는 이런 게 없습니다. if 어쩌고 이런 구조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없고 명령어 하나를 그냥 실행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 계산을 하도록. 그럼 이 계산이 되면은 또 결과에 이런 게 세팅이 되죠. 세팅이 되겠죠. 제로, 캐리, 오버블록, 사인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다음에 점프를 할 때 이 플래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점프를 한다는 거죠. 점프는 뒤에 나오겠지만 점프는 저 플래그 값에 따라가지고서 저 플래그 값이 true 1이면 점프를 하고 1이 아니면 점프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텔 CPU이기 때문에 지금 조건 코드와 점프라는 것을 조합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다른 CPU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이걸 겉으로만 보고 다른 CPU를 보면 인텔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보겠지만 기본적인 밑에 깔리는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어떤 CPU 자체로 이런
걸 직접 구현할 방법은 없고 어떤 연산하고 그 연산 결과에 의해서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내부적인 플래그가 세팅이 되고 암 같은 경우는 점프가 아니라 어떤 조건부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PU는 제어의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말이 이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CPU는 반드시 하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서 제어의 흐름이라는 게 프로그램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제어의 흐름은 조건 코드라는 것과 점프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점프 명령어도 CPU를 그냥 얘가 딱 빼가지고 여기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 상태라고 하는 EIP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점프는 아주 특수한 명령어가 됩니다. 우리가 EIP 레지스터는 무브나 add 이런 등등의 오퍼런드로 EIP를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데 점프는 여기다 오퍼런드로 EIP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점프하고 어떤 값 제출이 되면 얘가 하는 일이 EIP 값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그게 이 조건 코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제 빼놓은 걸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키워드 주요한 거는 산술 연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팅되는 거다. 아까 LEA 명령어 얘기했죠. 이게 의미적으로는 산술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분류상 산술 연산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LEA 명령으로 하게 되면은 조건 코드 값이 세팅이 안 됩니다. 세팅이 안 된다는 것은 기존 값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LEA 명령을 가지고서 뭔가 이 조건을 따지려면 안 되는 것이고 논리 연산의 경우에는 이것도 세팅은 되는데 제가 여기 산술 연산을 했지만 세팅이 되는데 캐리나 오버플로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인은 이제 사실 사인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컴퓨터에서 2의 보수를 쓰기 때문에 사인의 의미가 곧 뭐냐 가장 위의 비트 32비트 하면 맨 위의 비트가 1이냐 0이냐 이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왠지 똘똘한 기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ALU가 뭔가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비트가 0인 거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사인 비트는 정말 맨 윗 비트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결과 레지스터에. 오버플로우 이것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 과제 해봤으면 알겠지만 오버플로우 나느냐 안 나느냐 그 부호 비트들만 체크해보고 부호 비트만 논리 연산 몇 개를 해보는 게 되는 거예요. 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퀘리도 그 이진수 연산에서 쭉쭉쭉 이렇게 덧셈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올림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게 복잡하니까 단순한 저런 걸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그 조건 처리를 하게 된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를 보면 더 빠르게 만약에 add 이런 명령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연산의 동작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두 개를 더해가지고 데스티네이션에 저장하는 이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하는 데스티네이션 이 값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플래그들이 세팅됩니다. 제로, 사인,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와 캐리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외워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버플로우는 이해 보수 즉 사인드 인티저 연산할 때 오버플로우가 의미가 있고 캐리는 unsigned 연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언뜻 보면은 사실 오버플로우가 캐리하고 같은 거다라고 언뜻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32비트로 저장할 수 있는 값을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signed 2의 보수로 됐을 때는 단순히 30비트 넘어간 게 아닙니다. 31비트 내에서도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양수 두 개를 더했는데 32비트를 넘어가지는 않지만 31비트 우리 책에서 쓰는 건 T의 맥스 그러니까 signed 2의 보수 표현에서의 맥스 값 31비트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런 값 그런 값 넘어가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이게 여기 그 조건인데요. 이전에 봤던 것을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데 합한 게 음수이고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인데 합한 게 양수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오버플로가 생기는 거고, 이게 2비트, 2비트짜리 K라는 거는 원래 이제 K라는 건 언사인드로 생각하게 되면 1, 0과 1, 1 두 개를 더했을 때 1 되고 0 되고 1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게 생기느냐, 이게 원래 캐리입니다. 캐리인데 이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캐리는 이 숫자 자체가 언사인드로 처리됐어요. 언사인드로 간주했을 때 캐리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런 연산을 했는데 A 플러스 B, 언사인드니까 여기는 음수가 절대 아니죠. A 플러스 B를 했는데 더했는데 T가 A보다 작아졌다는 거죠. 이건 한번 따져보면은 뭔가 이제 또 우리 앞에서 했던 숫자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증명 그런 과정이 거치겠지만, 직관적으로 보면은 오버플로가 생겨버린 거죠. 여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했는데, 이거 두 개를 더했는데 이 값은 사실 여기는 T가 A 이것도 되지만 T가 B도 됩니다. 이 조건은 두 개를 더했는데 이게 더한 게 캐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두고로 작은 값이다.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길게 얘기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건을 다룰 때 캐리 플래그는 언사인드, 우리가 연산 언사인드 조건 비교를 할 때 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인드 비교를 할 때는 오버플로우를. 산술 연산에서 사인드, 언사인드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조건 플래그를 검사할 때는 사인드, 언사인드를 식별,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은 한 가지 외웠고요. 산술 연산을 표현되는 모든 것들 다 이제 세팅을 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명령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요. 앞에는 조건 코드를 하는 산술 연산인데, 여기는 조건 코드를 설정할 명령어라고 했잖아요. 인텔은 산술 연산 명령어가 아닌데, 계산하는 목적이 아닌데 조건 코드를 세팅하는 전용의 특별한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컴프, L은 이제 롱이라는 뜻이죠. 컴페어라는 명령어하고 테스트라는 명령어. 이런 점들이 사실 또 가끔 제가 암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암은 그냥 일반적인, 암은 이렇게 산술 연산을 하면서 주어진 어떤 이 플래그들, 그 결과들을 이용하는 이 기능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조건 코드를 세팅한 전용의 명령어들이 이렇게 컴프와 테스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에서 GCC나 비주얼 스튜디오나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대부분의 이런 조건식은 컴프 혹은 테스트로 컴파일해요. 그냥 제가 뺄셈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서브트랙트하는 이런 걸로 컴파일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명령으로 컴파일합니다. 특징은 어떻게 컴페어하고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특징은 뭐냐면, 컴페어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합니다. 여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to 어를 좀 바꿔놨는데요. 표현 방식에서 이게 데스티네이션 소스니까 실제 의미는 여기서 여기를 빼, 이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컨벤션에서 보는 방식에서는. 그래서 컴프 명령어는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은 요거죠. 뺄셈을 해보는 거죠. 두 개를 뺄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컴프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A에 비해서 소스 1 마이너스 소스 2 이렇게 BA 이렇게 쓰면 A 마이너스 B 연산을 해봅니다. 연산을 해보고 그 연산 결과에 따라서 캐리, 제로, 사인, 오버플로 플래그를 세팅합니다. 그러면 서브트랙트하고 뭐가 달라요? 서브트랙트하고 이제 다른 점이 없는데, 다른 점은 그거지 않은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거는 비교를 위한 전용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의 결과를 표현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원래 이걸 서브트랙트라고 했다. 그럼 캐리 플래그, 여기 이 플래그들은 똑같이 세팅이 될 텐데, 이 뺄셈의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서브트랙트 명령어는. 근데 컴프 명령어는 뺄셈의 결과로서 여기에 플래그들을 세팅하지만 그 결과가 여기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실제 조건은 그런 거잖아요. 실제 조건은 이 계산, 여기 뭐냐, A,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A에서 B를 빼볼 텐데, 이 계산 결과를 저장하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냥 비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서브트랙트 하기보다는 인텔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명령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는 여기가 뺄셈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플러스였을 때 5번 불렀는데 여기 뺄셈이 되니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건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명령어는 같은 이제 방식인데 연산 결과로서 값을 변경시키지 않는데 얘는 테스트는 두 오퍼런드를 AND를 해봅니다. 논리 연산 AND를 해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근데 논리 연산이니까 캔이나 오버플로우 플래그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 연산이니까 제로하고 사인 플래그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AND 테스트는 보통 이런 if 이런 식의 C코드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테스트 연산이 되고 그리고 또 테스트 연산 나올 때는 같은 레지스터 두 개를 연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EAX의 값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는 이 두 가지 제로이냐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입니다. 요걸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드일 때는 테스트 명령어가 컴파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어는 이 조건 코드 레지스터 혹은 조건 코드 플래그를 세팅한 전용의 명령어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산술 연산을 하게 되면 세팅이 되고 세팅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점프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서 제어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CPU가 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코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설명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거꾸로 설명했죠. 이런 점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 점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부분의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논리적인 산술적인 비교라든가 혹은 뭐 논리적인 비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조건 수식 결과에 따라서 if 또는 뭐 이제 사실 이거 if든 while든 뭐 for든 똑같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인텔에서는 수식의 결과를 조건 코드에 담고 그 조건 코드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점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CPU 입장에서 보면은 조건 코드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니까 이걸 프로그래머가 컴파일러가 이용을 해라는 거죠. 이용을 하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실행이 제어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시작했던 목표라기보다는 첫 시작점이었고요.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점프를 할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점프를 하려면 먼저 이걸 한다. 조건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점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점프하는 명령어와 조건 코드는 또 별개입니다. 그냥 점프는 항상 그런 조건 코드 같이 따라가야 되냐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점프 자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카운트를 바꾸는 것으로서 여기서 시작되는 게 내가 조건 코드 필요 없이 그냥 점프해버리면 여기로 가는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건 코드하고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 프로그램 논리를 CPU가 처리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CPU 관점에서 보면 조건 코드라는 게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점프 명령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그 조건 코드 값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코드죠. 우리가 C 코드에서 이런 인자가 있고 리턴 값이 x가 y보다 크느냐 이런 어떤 수식의 결과를 리턴한다. 여러분이 지난번 데이터랩 과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수식의 뭐 이런 기호인데 이 값을 가지고 이것이 0이 되는 1이 되는 이거 값을 가지고서 0, 이런 비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즉 조건 코드인데 뭔가 이거 A와 B가 같으냐, A가 B가 크냐 이런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건데 그 결과에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제어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 값 자체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거죠. 이게 true이면 1을 리턴해야 되고 이게 false이면 0을 리턴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즉 이 결과 값 자체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건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 코드를
이용해가지고서 리턴 값에 리턴 값을 설정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뭐냐면 EAX 레지스터, EA 레지스터의 값을 요것의 결과로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건 코드 값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set이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뒤에서 들어가고요. 이게 세 번째에 있는 거는 조건 코드 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말이 좀 표현 이상한데요. 조건 코드 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는. 사실 이게 조건부 실행입니다. 똑같이 무브 명령어인데 그냥 일반적인 무브 명령어는 적혀진 대로 여기 있는 것을 여기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뭔가 조건 코드를 이용하는 무브, 사실은 이제 C 무브라고, 컨디셔널 무브라고 하게 되면 앞에 실행한 명령어, 컴프가 됐건 어떤 산술 연산이 됐건 이 명령어에서 세팅된 조건 코드에 따라 가지고서 무브가 이 한 줄이 있긴 하지만 무브가 되기도 하고 무브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세 번째 사용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참고를 한 것처럼 ARM 계열에서는, ARM CPU에서는 조건부 실행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명령어. 인텔은 무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무브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ARM에서는 모든 명령어가 다 조건부로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더 유연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게 ARM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우리는 뒤에 있는 쪽이 여기에 집중할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set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값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EAX에다가 세팅을 한 이후에 리턴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세팅을 하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X, Y 인자를 가져와 가지고서 요걸 합니다. 비교죠. 비교니까 그냥 우리가 모르면 X에서 Y를 빼보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배운 컴프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Y에서 X를 빼도 되고 X에서 Y를 빼도 되죠.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그냥 선택인데 EBP12 지금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는 이 정도에 이제 계속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러면은 EBP10이 떨어진 거면은 이거는 Y입니다. 스택에서 EBP에 이렇게만 함수를 딱 호출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몇 번 다시 그릴게요. 스택이 이렇게 쭉 있을 때 호출하게 되면 내 스택에 맨 쪽에 리턴 밸류가 있게 되고 여기에 올드 EBP가 있게 되고 여기가 이제 현재 EBP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ESP는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똑같이 ES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또 쓰게 되면 ESP가 내려가는 이런 구조이고 여기에 인자 첫 번째 거, 인자 두 번째 거, 인자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택을 만들어집니다. 인텔 CPU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함수든지 항상 인텔 CPU에서 제대로 컴파일 해가지고서 딱 떼어놓고만 보더라도 EBP에서 12번째 떨어진 거 하게 되면 현재 EBP에서 0번째 떨어진 거 하면은 이걸 가리키는 거고 4번째 떨어진 거는 이게 길이가 4니까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4바이트니까 사실 주소가 하나, 둘, 셋, 4개씩 있는 거죠. 주소가. 그래서 얘는 여기 첫 번째를 EBP를 가리키는 거라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4개 4만큼 떨어진 데는 4만큼 떨어진 데는 리턴에서 가리키는 거고 8만큼 떨어진 건 첫 번째 인자 12, 16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우리 인텔에서 어셈블리 코드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Y를 가져온 Y하고 요거하고 8하고 EBP 8하고 이거는 X이죠. 그래서 여기에 Y가 들어가고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컴프는 빼주는 거니까 뒤에서 앞에 걸 빼줍니다. 즉 X-Y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게 쉬울 텐데 X하고 Y를 비교했는데 실제 연산은 컴프가 X-Y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참이냐 거짓이냐를 여기다 이제 리턴값 여기다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set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결과로서 세팅되는 거는
캐리 플래그, 제로 플래그, 제로 플래그, 사인 플래그, 오버플로 플래그 이 4개 플래그가 됩니다. 이 4개 플래그 값 하나를 읽어가지고 세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값에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건 이런 거죠. 이런 논리 연산의 결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서 큰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et G 하게 되면 greater than 즉 x에서 y를 뺐는데 greater than이라는 것이죠. greater than. 그래서 이게 그 값이 참이면 set G는 greater than 한 게 참이면 여기다가 1을 세팅합니다. 아니면 0을 세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set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set 명령어는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걸 좀 이제 이해하고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set 명령어는 어떤 연산을 하든 이런 4개의 플레이가 세팅이 되면은 내가 알고 싶은 조건은 연산은 이것만 한 겁니다. 연산은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연산 자체는 x-y 즉 컴프를 통해 가지고 이 연산을 한 건데 이 연산을 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건도 알고 싶을 때가 있고 이렇게 등호가 있는 걸 알고 싶을 때가 있고 커플로 된 것도 알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셋의 어떤 목적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셋 하는데 greater than인가를 알고 싶다. 또 greater than or equal인가를 알고 싶다. 또는 less than이라는 걸 알고 싶다. 그런 식으로 세트 명령어는 여러 가지 전미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set e는 set equal입니다. set equal은 두 컴프를 했죠. 컴프를 그건 상관없습니다. 컴프하고 뭐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또 set이 여러분이 앞에 있잖아요. set 명령어는 컴프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 이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set 명령은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얘는 그 조건 코드 레지스터 4개가 있는데 조건 코드 레지스터 4개를 살펴보고서 equal이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공교롭게 set 명령어를 compare 명령을 앞에 썼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set equal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빼봤죠. 뺐습니다. 뺐는데 두 개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0이 되겠죠. 그럼 결과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플래그가 세팅이 되는 거죠. 즉, 이거 보십시오. 제로 플래그의 값을 목적지에다가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플래그가 있는데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플래그 값 하나만 읽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어를 썼는데 불구하고 set 2라고 치게 되면 이 플래그 값을 읽어다가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 이 레지스터에다가 set not 2면은 이것을 인버트 시켜가지고서 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제 더 확실히 될 텐데 이쪽으로 보십시오. 아까 set G가 있었고 set L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복잡하니까 간단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set less than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컴프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컴프 E 하고 A 이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A-B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다 set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게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이제 set은 4개 플래그 값만 보고서 그냥 그 세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set less than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것이 여기다 어떤 값을 넣냐 0 혹은 1은 무조건 0 아니면 1을 넣습니다. 그때 0, 1을 어떻게 만드냐면 4개의 레지스터를 잘 조합해가지고 넣습니다. 아까 제로는 아니죠. 이퀄이라는 것의 의미는 제로만 보고 한다라고 했고요. set less than은 뭐냐 이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less than은 항상 그냥 이 순서 그대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그렇게 그냥 어셈블을 많은 사람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less than은 A가 B보다 작네라는 거죠. less than. 이런 연산을 하니까. 이 말이 좀 컴프 명령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 greater, G, L 이런 것들을 쓰는 그 문맥은 이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set L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조건을 찾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에 만족할 때 여기다가 1을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만족한다는 건 보십시오. A-B 이런 연산을 하는데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 A-B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될까요?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인 플래그 값을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 앞에 꼭 이걸 하지 않더라도 뭔가 연산했는데 여기 이제 4개의 플래그가 있어서 얘가 여기다 값을 넣었는데 그 문맥의 의미 이런 의미니까 사실 여기는 사인 플래그가 1이면 여기다 1을 넣고 사인 플래그가 0이면 여기다 0을 넣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셋 명령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제 좀 복잡하죠. 사인 플래그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 플래그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합니다. 요거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사인드와 언사인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인드, 언사인드 나눠가지고 사인드인 경우 아까 우리 오버플로우라는 것이 두 개를 뺐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 P가 마이너스 5 S대는 거꾸로